치매이신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을 모셨던 경험을 살려 치매 수기 공모에 응모하여 최우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이곳에 올리고자 합니다. 어머니는 중증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고 아버님은 요양원 근처에 방 하나를 얻어 혼자 생활하셨습니다. 아버님의 하루 일과는 어머니 면회 가는 일이고 한 달에 한 번쯤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 음식도 만들어 함께 드시고 잠도 함께 주무셨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버님의 기력이 약해지고 면회 가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어머니의 배회성 치매는 요양원 직원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남자 어르신만 보면 그분을 아버님으로 착각하고 옷을 붙잡고 졸졸 따라다니며 아기들이 옹알이 하듯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남자 어르신은 귀찮다며 어머니를 뿌리치고 어머니는 초인적인 힘으로 그분의 옷을 움켜쥐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중증의 치매에도 어머니는 자식도 형제도 생각지 않고 일편단심 아버님만을 그리워하셨습니다. 보고 싶은 아버님이 오시지 않자 어머니는 물건을 던지며 화를 내시고 배회하는 횟수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남편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제 마음이 시키기도 하여 넷째인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모셔오던 날, 차에서 내린 어머니를 부축하며 상냥한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으나 어머니의 표정엔 변화가 없고 넘어질 듯 걷기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안에 들어서자 자식들이 엄마 하며 손을 잡고 포옹을 해도 어머니는 모두를 뿌리치고 앞으로 걷기만 했습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눈에 초점이 없고 눈을 맞추지도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아버님이 어여와 하시며 어머니 손을 잡자 종종 걸음으로 안절부절 못하시던 어머니가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하더니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버님 목소리는 들리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버님이 다시 어여와 하시자 순간 어머니의 정신이 돌아오고 어머니는 그렁그렁한 눈으로 아버님을 하염없이 올려다보셨습니다. 그 밤 남편은 잠자리에서 어머니의 가슴을 토닥이며 엄마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이제 아버지랑 아들 그리고 며느리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 말고 밥 많이 드시고 똥도 많이 싸세요. 내가 똥 다 치울 테니까. 라고 하자 어머니는 똥이란 말에 웃으며 진짜지? 라며 또렷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의사 표현을 거의 못하시는 어머니가 진짜라고 하자 남편은 코를 훌쩍이고 이마 위에 팔을 올리고 누워 계시는 아버님의 소리 없는 눈물이 귀로 흘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첫밤을 보냈습니다. 우리와 살림을 합한 아버님의 변화된 모습은 자식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치매가 틀림없었습니다. 고고한 선비의 모습이던 아버님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이기적이고 욕도 잘하셨습니다. 집 앞 공원에서도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에도 선비의 인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계획은 어머니를 아버님께 서너 시간 부탁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두 분의 간식비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인데 아버님마저 치매이시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부는 마음만 따뜻하면 다 잘 될 거란 막연한 생각으로 부모님을 모셨고 성인용 기저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만큼 치매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아버님은 밖에 나가면 집을 못 찾아오시니 제가 아버님 좋아하는 녹두 빈대떡 만들어 드릴 테니 집에 계시자고 하면 지팡이로 금방이라도 우리를 후려칠 듯 화를 내고 막무가내로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따라 나갈 수 없는 것이 몸 곳곳에 멍이 든 어머니를 케어해야 했습니다. 배회성 치매이신 어머니는 비좁은 집안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웅얼웅얼하며 쉴 새 없이 걸어다니고 벽에 부딪혀 넘어지면 또 일어나 걷기를 반복했습니다. 곁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소용없고 안아드려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배회하다
다리가 아프면 한숨을 쉬며 앉았다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렇듯 제가 두 분을 동시에 케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짧은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증상은 심해지고 어머니의 주치의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할 만큼 어머니는 호전되셨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며느리와의 신뢰 때문인 듯 했습니다. 두 분이 그리워하시다 다시 만나 한 공간에 사시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하실 거란 기대와 달리 자주 싸우셨습니다. 아버님은 밤에는 주무시지 않고 부엌 살림을 만지고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모두 밖으로 꺼내고 이 방 저 방 문을 열어보며 아들을 부릅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내가 왜 이러냐고, 무섭다고. 그렇게 밤을 새우고 낮에는 한밤중인 듯 주무십니다. 주무시는 아버님을 어머니는 보고 싶다며 깨웁니다. 그러면 아버님은 베개를 던지고 욕을 하며 어머니를 쫓아내면 어머니는 눈을 흘기며 다시 부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세상에 남자들은 어쩌면 저렇게 무정할까요?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어머니는 오죽하겠어요. 어머니, 우리 달달한 막걸리 한 잔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가 좋아하는 이미자 노래 불러드릴게요. 라며 설탕을 듬뿍 넣은 막걸리를 마시면서 노래를 불러드리면 방금 전 일은 잊어버리고 손뼉치며 즐거워하십니다.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니 케어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어머니 식사 케어도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계시지 못한 어머니를 양쪽 다리로 지지대를 만들고 국물에 밥을 적신 후에 반찬을 올리고 어머니 하세요 라고 하면 어머니는 새끼제비처럼 입은 벌리지만 입과 눈은 숟가락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그때 저는 평소 어머님이 잘 만드셨던 음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님의 행동이 정지되고 그때 입에 음식을 넣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 시간은 길어지지요. 물도 그렇습니다. 물 드시는 것도 약을 물과 함께 삼키는 것도 잊어버리신 어머니께 시간 맞춰서 드리지 않으면 어머니는 입술이 쪼들쪼들 말라도 물 달라는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이렇게 때를 맞춰 식사를 하고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하신 결과 어머니 건강은 비약적으로 좋아지셨습니다. 또한 아버님과 남편의 흉을 보고 절대로 아버님께 말하면 안 된다고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고 하면 어머니는 입을 손으로 가리고 소녀처럼 웃으며 재미있어 하셨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어머니의 맑은 정신이 자주 돌아오고 시간도 점점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꾸물거리는 날씨 탓인지 아버님이 지팡이를 치켜들고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내 년이 누구길래 여기 있느냐, 썩 나가거라 라며 대노하셨습니다. 아버님이 환자이니 이해하자며 자신을 다독여도 저는 모욕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 눈물을 본 어머님이 식탁 밑으로 들어가 웅크리고 앉아서 웁니다. 그것은 엄마가 자신을 두고 집을 나갈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안쓰러워 제가 집 나갈까봐 무섭지요, 어머니? 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집 나가지 않을 테니 지난번 불렀던 아리랑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라고 하자 식탁 밖으로 나와 며느리 발치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무릎에 다소곳이 올리고 아리랑을 부릅니다. 어머니의 아리랑은 빠진 이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데 미동도 없이 2절까지 부릅니다. 며느리는 식탁 의자에 앉아서 울고 어머니는 며느리 발치에 무릎 꿇고 앉아서 웁니다. 제가 어머니를 안아드리며 염려 말라고 어머니 두고 어디에도 안 갈 거라고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흐느끼며 당신 손 가는 대로 내 등이며 다리를 문지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치매 노인의 건조한 손놀림으로 보일지 모르나 저는 어머니의 마음이 전이 되어 전율이 느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세요. 미안하다고. 우리 때문에 넷째가 직장에도 못 나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무엇보다 너희가 가장 가난한데 우리마저 짐이 되어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어머니의 손길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게 전이 된 말을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며느리와 소통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엄마라 생각했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많이 와도 저의 앞치마 자락만 붙잡고 따라다니고 생인 손 같아 늘 안타까워하던 둘째 딸도 관심 없고 어머니 눈에는 며느리 엄마만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소대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자 결국 당신의 모든 것을 며느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기까지 아버님의 고통은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으리란 생각이 들 만큼 안쓰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시고 꼬박 하루 소변을 참으시고 그런 와중에도 칭찬에 인색하셨던 아버님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안해하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식사를 못하셔서 기력이 약해지면 아버님이 평소 좋아하셨던 찐 꽃게를 아들이 아버님 입에 넣어드리면 새끼제비처럼 잘 받아 드시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시며 기력을 회복하시곤 했습니다. 건강하셨을 땐 부자간의 대화가 없었는데 아버님이 아기가 되신 후엔 부자간의 대화가 풍성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젖먹이 아가이셨습니다. 엄마의 젖가슴을 파고들며 불 속을 뛰쳐나가려는 엄마를 주저앉힌 것도 내 아가이셨습니다. 아가는 점차 통통하게 젖살이 오르고 말을 하고 엄마가 우주인 양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 아가는 엄마 품에서 이 세상 소풍을 마치셨습니다. 치매이셨던 시부모님 모시는 일은 2번 하라고 하면 절대로 못할 일이지만 최선을 다한 후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자신을 토닥토닥 칭찬도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잘한 일이